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 네, 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입니다. 저는 라디오 현관문의 진행을 맡은 남헌우입니다. 네, 오늘도 이 라디오 현관문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박소호 씨. 네, 예술하는 박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방순입니다. 네, 앞에 설명이 없네요. 방탕하고 싶은 방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 2부로 나눠서 이제 첫 방송을 했었잖아요.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는 좋았는데 네.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네. 편집하다가 되게 힘드셨다고, 아, 그럼요. 편집이 좀 힘들었어요. 고통이 되게 심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 네. 걱정까지 해주시고. 그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방순 씨는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어떤 거죠? 저한테 아까 자랑하셨잖아요. 건강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나이를 다 얘기했었나요? 서로 나이는 알고 있죠. 왜냐면 이게 나이를 20살에 딴 건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오. 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상당히 늦은 이제.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축하드립니다, 방순 씨. 네, 원샷 1킬로 했습니다. 몇 점 나오셨어요? 그냥 한 83점 나왔던 것 같아요. 와. 80점대 필기, 나왔던 필기요? 필기. 와, 저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턱걸이 딱? 저는 70점. 2종인데, 네. 한 10년간 무사고 하면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더라고요. 요새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면허증에는 2종과 1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종만 탄 사람들은 1종만 있는데, 네네네. 2종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둘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방순 씨도 차차 알아가시게 되시겠죠? 네, 관심이 없어서. 방수님은 2종을 따신 건가요? 네, 2종을 땄죠. 왜냐면 1종은 몰 일이 있을까?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없죠. 없죠. 근데 원래는 방순 씨가 운전면허증을 따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근 한 5년 된 것 같아요. 네. 또 면허 시험장이 거의 집 앞에 있어요. 근데 5년 동안 따고 다닌다고 계속 그랬죠. 그러면 차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와우. 좀 약간 기동력을 늘리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5년 전부터 계획했던 면허증이기 아. 때문에 굳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힘들어서 중고차 구매나 이런 차량으로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편승하는 건가요? 혹시나 몰랐습니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네요. 네, 어쨌든 이제 방순님의 이제 운전면허증 취득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자차 구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인지 뭔지.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추가 받으실 일이죠. 일단은 그럼요. 면허증 하나 따기도 되게 힘든 세상인데 운전면허증 하나 국가 자격증 아닙니까? 네. 국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신분증이 2개인 거는 네. 축복할 일입니다. 당연하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자신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그거 아시나요? 면허증 요새 나오는 거는 신청을 하면 뒤에 영문으로 나와요. 정말요? 또 요거 네, 한번 보여드려요. 한번 보죠, 뭐. 자랑 또 한번 해야 되겠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가지고. 일단 한번 보죠. 네. 면허증 자랑. 방수님이 현재 입가에 미소와 어깨를 들썩거리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을까. 네, 이렇게 뒤가. 네. 진짜. 진짜, 이런 식으로. 네. 와. 그게, 그래서. 그러면 국제면허증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저게 지금 한국에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게 33개국 정도 돼 있대요. 거기에 갈 때는 네. 따로 뭐를 이제 발급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이게 그걸 위해서. 그 네.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신청을 하면 비용이 더 없어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 당연히 그냥 면허증 받아야지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영문 신청해야 돼. 영문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문? 뭐야? 이렇게 이제 쳐봤더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받았죠. 지금 그리고 앱 패스 앱이라고 네. 저희 결제할 때 쓰는 앱 있잖아요. 네. 네. 예, 거기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그 운전면허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뭐 법적인 운전을 할 때 뭐 제가 뭐 음주운전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고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제시하는 용도의 어떤 그런 법적 효력은 없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있대요.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뭐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최근에 좀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경기가 있어요. 경기요? 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오늘의 현관문 주제. 야구. 저는 엄청 좋아하죠.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야구 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빠진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프로야구?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구가. 작년만 해도 이제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이제 직접 구장에 가서 응원 가기도 하고, 현재는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이제 집에서 계속 TV로만 보기는 하는데, 그 느낌이 아직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야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구 안 좋아하지만 제가 안 좋아하는 시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과 야구 좋아하지 않는 분의 이야기 구도로 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오늘 이야기 드릴 때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구를 관람하는 어떤 문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심이신가요? 그럼요. 우리 야구 문화가 자리 잡은 지가 좀 오래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지역별로 이제 자신이 응원하는 구단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중들이 많아진 시대에서 야구를 문화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주제로 다뤄봐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지금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 야구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네. 한국 프로야구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야구를 관람하는 문화가 네. 엄청나게 좀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 뭐 빠던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치어리더의 응원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관람 문화, 스포츠, 저희는 굉장히 당연한 문화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그럼 해외의 야구,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는 어떻게 그 빠던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어떻게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네. 빠던이 무슨 뜻인가요? 배트를 던진다. 배트 플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배트를 던진다. 원래 빠단을 던진다. 그런 말씀. 네. 홈런을 치고 방망이를 역동적으로 내던지는 배트 플립. 미국 생중계에서도 배트 플립에 유독 집착했습니다. There is our first bat flip. 누군가에겐 일탈처럼 희열을 남기는 배트 플립. 빠따를 던진다. 그렇죠. 빠따를 던진다. 네네네. 근데 원래는 그 빠따라는 게 뭐 정식용어는 아니고, 그렇죠. 일본말 일어 아닌가요? 같은 느낌도 있어서, 어쨌든 그 빠던이라고 하는 거가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선수가 배트 플립을 하면 네. 무조건 싸움이 난대요. 네. 그게 약간 조롱하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는 정확히 제가 선수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네. 왜 그 헤드샷이라고 하잖아요, 야구에서. 네네. 그리고 그 빈볼이라고 하고 네. 그 안에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모든 선수들은 그걸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준하는 어떤 조롱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은 일단은 안타나 홈런을 치면 무조건 던지고 가거든요. 세레머니의 어떤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외 언론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순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빠던 이런 거 이제 모르는 시점에서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미국에서 이제 그 비매너다 뭐 이런 식의 뭐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거는 투수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면서 왜 타자는 하면 안 되냐. 약간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차별인 것 같아요. 당연히 투수가 완봉하고 뭐 이러면 네. 엄청 이제 사람들이 뭐 축하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타자들도 세레모니를 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 그 야구 스포츠에서 다 떠나고 이제 네. 나이 드신 분들만 본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약간 이런 코로나 특수를 해서 한국 야구를 알릴 수 있었고 네. 그 문화 자체가 미국에서는 너무 흥미로웠던 거죠. 배트플립을 한다든지 뭐라 그러죠? 치어리더 치어리딩? 하는 거. 네. 네,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있고 응원도 있고 그런 거에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 우리나라의 응원 문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야구뿐만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라는 굉장히 큰 컨텐츠가 있었고 브랜드가 네.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야구 안에서도 팀별로 응원가가 다 다르고 네. 선수가 새로 들어오면 그 선수에 대한 응원가를 원래 있던 노래랑 접목을 시켜서 네. 다 부르고 다 외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그걸로 이제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 유니폼이라든지 뭐 그런 야구 선수의 제품들을 굿즈들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흥미롭지 않나. 저는 사실 야구의 뭐 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런 응원 문화가 조금 더 저한테 좀 네. 와닿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직관하러 갔을 때 그 응원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좀 적응은 못했었는데 점차 빠져들면서 제가 오히려 더 이제 응원가를 알고 있고 그거를 다 외우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광적으로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팀을 좋아하세요? 롯데 자이언츠 좋아합니다. 소우 씨는 어느 팀 좋아하세요? 저는 한화예요. 하나 팀.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힘낼 게 뭐가 있나요? 지는 맛으로 보는 건데. 져야 야구는 져야죠. 네. 그 유일한 스포츠인데. 네. 져야 재미있는 스포츠 야구.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두 분이서 하시는 얘기들이 네. 정말 모르겠어요. 뭐 하나가 어쨌다 뭐 네네. 아까 어디요? 저 롯데. 롯데. 롯데는 뭐 역시 아이스크림. 그쵸. 하나는 뭐 그렇죠. 롯데 제과. 에너지 뭐 이런 거 생각나고. 네. 좀 그런 지점들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외국에는 뭔가 이렇게 지역의 명칭이 들어가고, 이거 좀 다른 나라랑 이게 좀 많이 다르구나. 우리나라만의 특색인가? 네. 그렇게 되는 게 조금 독특한 어떤 스포츠 문화인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네. 예전에 그때 그 사람이요? 그때 네. 그 사람. 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그 사람께서, 네. 그 80년대 이제 뭔가 스포츠를 양성한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네. 시작했는데 솔직히 이제 정부에선 돈도 없고 이러니까 기업 체에서 야 니네가 만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기업들이 하고 자기네가 이제 만들고 네. 이름을 그대로 붙인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제 기억나는 팀들 혹시 있으신가요? 뭐 옛날 팀들. 해태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 있었고. 청룡 맞나요? 청룡 MBC MBC 청룡. 네. 저는 빙그레 이글스. 지금 하나의 전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스타즈? 삼룡? 네, 삼룡 스타스 있죠. 그 영화로도 삼미. 삼미 스타즈. 네, 삼룡은 죄송합니다. 삼룡도 아니고 삼미 팬분들 죄송합니다. 삼룡이라고. 영화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프로야구 한화의 연패가 길어지면서 젊은 팬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이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35년이 지나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 최다 연패팀 산미. 정확히 말하면 산미 슈퍼스타즈일 거예요. 삼미.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 네, 맞아요. 네, 네. 주제로 나왔었죠. 최근에 또 야구 영화 기억나는 게 고릴라가 야구를 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때 두산이었나요? 맞습니다. 두산. 네, 두산 팀에 이제 고릴라가 나와서 야구를 하는데 이게 SF라고 해야 될지 판타지라고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영화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여담이지만 이제 그 영화 자체가 왜 고릴라를 했냐 네.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네. 뒤에 그린 컬러 해놓고 네네네. 막 CG 막 넣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VFX라고 해요. 여기서 잠깐. 강수님이 말한 VFX란 비주얼 이펙트를 말합니다. 네네. 근데 국내 회사 중에
진짜 유명한 회사가 덱스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에서 만들고 했던 감독이 있는데 그 네. 감독이 또 그걸 연출했고 덱스터랑 또 연결이 있어서 우리가 한국의 CG에 지금 가장 정점을 보여줄 게 뭐냐 이래서 나온 게 이제 그 고릴라 나오는 영화였던 거예요. 네. 어쩐지 그 영화에서 그 고릴라의 털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동작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쵸. 네. 대단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토리상이든 뭐든 이런 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는데 네. 이렇게 그냥 기술력으로 봤을 때 네.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옥자라는 영화도 나오고 뭔가 그러지 않았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좋아져서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이 영화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그쪽으로 한국 그 CG 회사들이 네. 굉장히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또 야구로 돌아와서 야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뭐 조사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조사 안 했습니다. 오늘은 또 왜 조사를 안 하셨어요? 자신감이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제가 첫 회에 안경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하여튼 생각을 해서 사실 이런 얘기를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 중에 네. 구기 종목 중에 네. 공이 골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골로 들어가서 점수를 내는 유일한 스포츠가 야구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다른 스포츠랑 성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절이라든지 뭐 그리고 선수들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훈련의 어떤 강도를 떠나서 네. 체력적으로 소모하는 부분이 다른 스포츠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다. 네, 포지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류현진이 이제 메이저리그 갔을 때 안 네. 뛴다라는 걸로 조금 논란이 됐었다고 해요. 뛰지 않는다고? 네, 같이 이제 구분 안 하는 거죠. 선수들끼리. 왜요? 그러니까 투수였고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책으로 던지는 스타일이어서 달리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았고 한국에 있었을 때도 투수가 원하지 않으면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쪽은 우리나라 야구랑 둘이 달라서 투수도 타자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대타가 있어가지고 따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이 됐었는데 그 논란이 좀 금방 가라앉기는 했어요. 네. 그런 지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야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지역에만 좀 한정되어 있는 스포츠긴 한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서 좀 열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역적인 특색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아까 방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 감정.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잘 활용한 스포츠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야구를 관람했을 때 롯데 자이언츠하고 네. LG하고의 경기를 멜로전. 네. 근데 잠실 야구장에서 네. 봤는데 보통 이제 시범 경기 때는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투수가 던질 때는 조금 조용히 하는 매너들도 있고 이런데 네. 어쨌든 시범 경기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신 건지 아니면 서울에 살고 계신 부산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이 큰 목소리로 혼자 네. 육두문자를 사투리로 네. 들리는 거죠. 거기에서 좀 문화 충격을 받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또 옆에 계신 부산 분들이랑 트윈스 팀의 약간 응원을 서로 재밌게 사투리로 응원하고 또 노래로 또 받아치는 모습들이 조금 저한테는 신선했고 그리고 테이블석에 앉아서 먹는 치맥의 맛으로 가는 별미죠. 분들도 또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갑니다. 네. 네. 그게 일단 저한테는 60-7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야구 관중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큰 가방을 들고 오세요. 일단은 그 안에 아이스팩이랑 치킨까지 다 넣고 심지어 피자까지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보면서 저도 부럽다. 저렇게 와서 이제 온 가족끼리 와서 그렇게 즐기는 게 좀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축구나 네. 이런 뭔가 계속 집중해야 되는 스포츠들 같은 경우에는 마실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네. 무언가를 먹기에는 약간 얹힐 수가 있잖아요. 보다가
근데 약간 그런 요소, 야구에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뭔가 소풍 가듯이 가서 천천히 여유를 즐기면서 보는 그런 스포츠의 장점은 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스포츠는 스포츠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 UFC나 네. 뭔가 자극적이고 스포츠로서 내가 저거를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걸 원하는데 야구 지금 문화를 두 분은 좋아하시니까 막 지금 열띤 막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저는 뭐 그 야구를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야구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가 뭐 어쨌다 뭐 롯데가 어쨌다 이러는 거 자체가 솔직히 저 졸립습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힘내십시오.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야구 문화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문화가 어떤 부분에서 이걸 흥미롭게 하시는지 두 분을. 일단은 그 야구 경기 자체는 좀 지루해요.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 경기를 계속 앉아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긴 한데, 직접 가서 보게 되면 그 경기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친구나 뭐 가족끼리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또 응원해서 승리하면 더 기분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네. 경우도 제가 뭐 너무 궁금한 게 네.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구 자체는 룰 같은 뭔가 거. 룰도 네. 복잡하고 그냥 처음에 야구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배트를 투수가 던진다, 네. 때린다, 홈런이다, 안타다, 네. 그 다음에 1루, 2루, 3루 이렇게 돈다. 네. 네, 그것만 딱 알면 되는데 뭐 갑자기 뭐 많잖아요. 용어들이 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네. 갈수록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야구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까 지역 얘기하셨잖아요.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하나가 연고지가 어딘지. 왜냐면 저희는 이제 기업체를 이제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네. 그 연고지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거에 사람들이 아까 지역 감정을 느끼고 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야구 팀명이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명으로 쓰게 되면 이 지역 감정이 좀 더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나라 특성은 좀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롯데 자이언츠가 부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 타이거즈 뭐 이렇게 되면 지역 감정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저는. 지역 감정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 야구라는 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네네. 얘기죠. 네, 선거철이라던가 그렇죠. 이럴 때 예전에 선거할 때 가장 국회의원들이 금기시됐던 게 야구장이나 축구장 네. 방문하는 거.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네네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 있죠. 네네.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그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한국 야구는 특이 케이스로 이제 회사 뭐 이렇게 예. 팀명을 쓴다? 그러면은 반대로 뭐 뉴욕 뭐 양키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다 지역 쓰는데 거기는 뭐 지역 감정 안 생기나요? 거기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거 안 할까요? 거기도 다 사람 사는데 똑같은데. 굳이 왜 우리 근데 거기는 좀 크잖아요, 체제가 규모가. 다른 것 네. 같아요. 어떤 주의 개념이고 저희는 조금 더 규모가 작고 네.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좀 크지 않을까요? 공간도 작고 일단은 팀이 10개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팀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뭐 라이벌전이나 뭐 이런 건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뭐 지역 감정이 생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약간 기업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런 게 자극적이라기보다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지역 감정이라는 게 솔직히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 생기고 서로 뭔가 갈라선다 이런 거는 옛날 진짜 선입견 아닌가요? 이젠 스포츠 문화 사람들도 다 인식도 올라갔고 시민 의식도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연고지를 앞에 쓰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롯데 자이언츠 하지만 그 아까 얘기하신 부산, 네. 약간 부산하면 롯데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산이 앞에 들어가면 더 얼마나 그 팀에 애착을 가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해서 알았던 게 아니라 그 서울에는 네. 연고지를 하고 있는 팀이 몇 개일까 했더니 한 팀이 아니더라고요. 네, 서울에는 3개의 팀이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매치가 있고 뉴욕 양키즈가 네, 양키즈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서울에 너무 3개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가 그것 때문에 안 것 같아요. 스토브 리그. 그 이제 봤을 때 마지막에 이제 뭔가 이제 그 남국민이 네. 구단을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 과정에서 네. IT 기업이 이제 해서 그 사람하고 이제 뭔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 그 딱 미팅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이런 연고지가 아닌데 왜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우리가 문화를 다루는 콘텐츠니까 그런 시작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문화 네.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뉴욕 양키즈, 뉴욕 매치, 뉴욕 제가 알기론 뉴욕 양키즈가 네. 뉴욕 양키즈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엄청 메이저고 네. 사람들이 이제 지역권을 떠나서 좋아하는 팀인 거고 네. 뉴욕 매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히스패닉이 좋아하는 네, 맞아요. 네, 그 굿딱 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뉴욕에 살았을 때는 저는 뉴욕 매치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방인들을 위한 팀, 네. 약간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약간 제가 스포츠를 진짜 야구를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서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야구 하시는 선수분들 중에 개 중에 네. 아 정말 매너 전혀 없고 저는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연봉을 많은 액수를 받잖아요. 일반인들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셀럽이라고 공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자기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네. 뭔가 자기는 스포츠만 잘하면 된다. 성과만 내면 된다. 약간 요런 것 때문에 더 약간 얄미운 것 같아요. 얄미워서 더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연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연봉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보통 FA를 통해서 책정이 좀 크게 올라가죠. 네네. 신인 드래프트 혹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유계약 네. FA가 되면 그때 어떤 누구를 끼지 않고 구단과 자기의 몸값을 정할 수 있는 FA가 그죠. 그 FA가 되기까지 이제 뭐 기간이 있나요? 계약 기간이? 다 설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개개마다? 네네. 아. 그래서 야구 선수들한테는 그 자유계약이 언제 풀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보통 계약을 얼마나?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어요. 평균 5년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을 듣고 계십니다. 그 야구에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피안타율, 네. 뭐 자책점, 병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네. 때, 제 개인적으로 야구에 대한 매력은, 저는 좀 바둑을 좋아해서, 네네. 물론 웬만한 스포츠든 다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좀 이유는 달라요. 아까 방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직관적이고, 네. 예, 물론 오프사이드나 헷갈리는 어떤 룰들은 조금 있는데, 네. 그것만 좀 잘 넘기면 축구는 되게 즐겁게 이렇게 텐션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고, 야구는 그런 면에서 바둑이랑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둑도 용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룰이 아닌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바둑은 이걸 알아야 바둑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애매한 단어일 수 있는데 바둑을 안 두시는 분들은 네. 이게 어떻게 싸우는 건데 결과적으로 대화냐.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수고 저 사람이 고수고 아니면 실력이 비슷비슷하든 서로 간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게 티가 나거든요. 그 돌 하나 놓을 때마다. 네. 야구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왜 우리 고수들끼리 만나면 영화에서 네. 안 싸우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칼이랑 계속 들고 옆에 돌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아 이제 뭐 나는 쟤한테 이길 수 없는 상대야 그래서 덤비지 않는다거나 네. 근데 야구랑 바둑도 약간 그런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수와의 어떤 사인 그리고 타석에 들었었을 때 내가
아웃으로 빠질 건가 하는 어떤 느낌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취미로 조금 해봤는데 그 타석에 서 있는 어떤 긴장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있고, 예, 그런 어떤 기 같은 것들이 사전에 느낄 수 있는 네. 어떤 템포가 약간 긴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야구 말고 또 이런 소프트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프트볼도 야구와 이 룰이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공이 좀 크고. 네네네. 네네네. 팔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공이 의외로 그렇게 딱딱하진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큰데 약간 고무공 같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네. 궁금했어요, 그건. 그리고 요새 그 초등학교에 가면 네네. 티볼을 아이들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티볼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 투수가 없고요. 네. 그 크리켓처럼. 네, 세우고 거기 위에 공을 올리고 치는 거예요. 공이 멈춰진 상태에서 치는 거죠. 투수가 없이. 네, 발야구 룰이랑 되게 비슷하고. 방수님은 뭐 이런 발야구라던가 뭐 이런 것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발야구 안 해보셨어요? 네. 그냥 제가 그런 거 자체를 별로 네.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네. 그럼 뭐 어렸을 때는 어떤 스포츠를 좋아했어요? 저는 스포츠를 딱히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약간 네. 저희가 이제 문화 방송이잖아요. 네, 문화방송. 근데 스포츠 네. 카테고리에서는 제가 즐기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초등학교 그 우리들이란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들이요? 네, 어린 배우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 독립 영화인데, 네. 그 거기에 2명의 여자 친구와 1명의 남자 아이가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서 거의 마지막 장면에 아이들끼리 이제 뭐 운따 시키는 내용과 왕따 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거든요. 친구들 간의 갈등, 화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는 피구라는 스포츠를 새로 보게 됐어요. 피구? 네. 그 정식 종목은 아니잖아요. 사실 피구가. 단지볼이라고 하죠. 네, 우리들끼리 그냥 하는 건데, 예전에는 피구가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제 머릿속에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재밌고, 그리고 그런 타격의 즐거움. 근데 거기서 봤을 때 피구는 이건 폭력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맞추는데 그게 진짜 어떤 스포츠에 의해서 아이들을 살짝 맞추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를 가격하겠어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왕따가 되면은 그 아이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네. 금방 그 룰에서 나오게 되고 네,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구라는 스포츠가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좀 초등학생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어가지고. 피구 하니까 저희 떠오르는 애니메이션 있지 않나요? 뒤돌아보지마. 패배만 있을 뿐. 네. 반짝이는 눈동자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끝. 난 지금 기분이 최고야. 난 피구가 무지무지 좋아. 자, 간다. 피광동키.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옷이 찢어져요. 불꽃슛으로. 그때 스포츠 만화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슛돌이도 그랬고. 네. 축구왕 슛돌이도 뭐 골키퍼가 막 트더시고. 그쵸. 근데 뭐 그 소림 축구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 문화 스포츠의 뭔가 약간 과장성. 네, 과장성이죠. 네. 그게 옛날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최근에 테니스의 왕자라는 또 맞아요. 거기에서는 무슨 5m짜리 거인이 나와요. 사람인데. 네. 선수인데. 뭔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짤을 봤는데. 네. 그런 스포츠 만화를 보면 일단 5m 정도는 뛰어줘야 돼. 그렇죠. 공중부양을 해서 슛을 날리는데 별나라도 가요. 네. 그쵸. 반짝이면서. 그쵸. 뭐 번개도 대동하고 뭐 용도 나오고 온갖 동물들이 다 나와. 옛날에 슛을 참, 쏘면. 네. 옛날에 참 그거 참 재밌게 봤네요. 제가 스포츠를 안 좋아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본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또 야구로 돌아와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만화가 홈런왕 강속구. 홈런왕 강속구. 아세요? SF 애니메이션인데. 아, 네. 좀 약간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그 혹시 막
야구장이 하늘 위에 떠 있고.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외계인이랑 야구하고. 혹시 그거 아닌가요? 여기 뭐지? 그건 아웃이 심장을 맞으면. 네, 맞아요. 네, 네. 기억났습니다. 방금 소름 돋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그 투구 장면이 피레침이 여기 달려 있어요. 손에. 번개를 이용해서 공을 던지면 진짜 바늘과 같이 변하더라고요, 공이. 제가 야구를 좋아했었나 봐요. 아니 여기 다는 거 또 저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네. 여기 그거 달고 싶어가지고 네. 아, 맞아요. 막 그려서 막 옷도 만들고. 네. 맞아요. 저는 그 아웃될 때 그 느낌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이 아웃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이러면서. 그리고 불빛도 바뀌지 않아요? 그게 불빛이 꺼지는. 그렇죠. 네, 꺼져요. 그게 아웃의 개념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뭐 검객 같은 분이 나타나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공을 베듯이 딱 치면은 무조건 홈런. 그게 공이 갈라지지 않나요? 갈라지죠. 갈라져서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두 개가 나가서 헷갈려가지고. 네. 저 오늘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거 꼭 다시 보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방순 씨도 야구를 좋아하셨네요. 아,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룰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직관적이죠. 그쵸. 아, 제가 왜 야구를 흥미를 못 느끼나 지금 생각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스포츠 만화들은 네. 뭔가 좀 과장되고 던져도 네.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막 되고. 근데 실제 야구를 보면 뭐 포크볼을 던진다, 뭐를 던진다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걸 봤던 제가 네. 그걸 봤을 땐 그냥 하얀 공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브라운관 TV로 보다 보니 그 야구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만화는 직관적으로 막 아까 피레침을 해서 뭐 번개가 막 되고 막 이랬는데 네. 야구는 이제 그거보다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그 직관하러 갔을 때도 멀리서 보면 좀 감은 안 나요. 그래서 자리가 중요해요. 네네. 근데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요.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많이 비싼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비쌌는데 점점 이제 약간씩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네. 자리세가 올라가니까 또 주말에도 또 가격이 살짝 올라가고. 다르죠. 그리고 테이블석이 제일 좋은데 네. 테이블석도 일단 단가가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리그 구경 가서 제일 싼 거를 티켓을 끊었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거의 한 3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층 높이에 이 공도 안 보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여기 왜 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념이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SK 같은 경우에는 구장 안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거면 삼겹살집에서 먹지. 왜 굳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삼겹살을 먹을 거면 네. 삼겹살 거기 현장에 가서 먹지 않고 네네. TV 앞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먹으면 되지. 네. 굳이 그렇게까지 가서 보는 게 뭔가 다른가? 저는 우리나라의 잔치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 그 예전 4대부까지 가면 좀 그렇긴 한데, 4대부들의 풍류를 즐기는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약간 우리나라 정서랑 어느 정도 야구랑 맞는 지점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잔치하면서 앞에 누구 이렇게 광대들 불러가지고 뭐 줄 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 뭐 추석 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지불놀이라고 하나요? 강강수월래 지불놀이가 뭐 이렇게 재밌나? 했는데 이벤트로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나름대로의 좀 흥미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뭔가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간간히 뭔가를 먹고 같이 즐기면서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좀 베이스에 약간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되면 굉장히 이벤트도 많고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키스타임도 있고. 아, 그럼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가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혹시 뭔가 썸 타는 뭔가 괜히 가보고 싶은.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얘기를 해드려야겠네.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그게 연인이든 아니든 일단 초반에 뭘 모르면 눈치를 보고 낯을 가리잖아요, 사람이. 근데 뭔가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사람한테 용기가 생기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같이 뭔가를 즐기면서 하는 행동들은 받아주는 것들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심리학자는 아닌데 어느 정도 그런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연인들이 스포츠를 보러 가고 낚시도 비슷한 축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같은 방향을 보고 하는 어떤 무엇.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영향력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풀리면 방순 씨도 야구를 직관하러 가시는 게 어떠실까? 한번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한번 같이 가자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거기서 치킨과 맥주와 네. 네, 마시는 동안 그래서 이제 인증 녹음도 좀 해오죠. 아, 뭐 좋죠. 뭐.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와, 이런 데였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야 돼.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자리? 아, 그러네. 경기 보기 되게 좋은 자리 있잖아요. 네, 경기를 보기 되게 좋은 자리. 그렇죠. 그런 자리에 좋습니다. 가면, 네, 좋죠.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야구에 빠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직관했을 때 야구 공 그 투수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네네. 제가 아는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기자석에 잠깐 간 적이 있어요. 우와. 그 시범 경기 때. 네네네. 근데 시범 경기라고 하더라도 기자석에는 웬만하면 잘 못 가거든요. 그쵸. 기자석은 항상 비워놓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 가서 한번 봤는데 공 휘는 게 너무 보이는데 이게 너무 만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 선수들의 그 공 날리는 거를 눈앞에서 보면 네.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공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진짜 떨어지는 게 뚝 떨어지나요? 네, 화면에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게 보이는데 네. 실제로 타자 바로 몇 미터 뒤에서 그 심판보다 조금 몇 걸음 뒤에서 보는 걸 체감을 하면 정말 공이 외계인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면은 치맥은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하면 치맥은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기자의 인맥이 있어야 되고 네. 네. 기자석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좋은 자리 가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볼 수 건가요? 있어요. 좀 볼수 앞으로 있죠. 가면 네, 그 정도 보여요. 그럼 이제 치맥은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테이블석인데 기자석이랑 붙어 있으면 뭐 포기하지 않아도 되죠. 단지 이제 기자들이 우리가 먹는 거를 이제 보겠죠. 네, 이제부터 방순 씨는 야구하면 치맥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계속 치맥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 피자도 있고요. 피자도 좋고 뭐도 좋고. 아, 혹시 그거 있나요? 제가 예전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스포츠 보면 네. 맥주를 따라주는 그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있죠. 나름대로의 되게 문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깨에 이제 메고 다니는. 맞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최근에 워크맨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 그 장성규 씨가 하셨는데 그 알바 수입도 짭짤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극한 직업일 것 같아요. 여름 되면은. 그렇죠. 너무 더우니까. 엄청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저 같으면 마시고 싶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순 없으니.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술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저는 술을 거의 아예 네. 안 먹는데 소주병 못 들고 들어가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경기들 보면 외야 쪽에서 그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팩이나 뭐 이런 것도 온갖 쓰레기를 다 던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경기가 또 중단되고 정말 딜레이되고. 최악이죠. 네. 진짜 뭐 던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의 그렇죠. 장면이 나오잖아요. 설경구 씨가 응원할 때. 이대호 씨한테 막 엄청 욕을 해대고 그러면서 막 경기 막 망하게 하고 예전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응원 문화가 좀 잦아들어가지고 그렇게 던지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들 피자 먹고 치맥 먹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경기보다는 자신 이제 가족들이랑 소풍 왔다는 느낌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꼭 한번 가요. 네. 좋은 자리로. 네. 몇 년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한 2년 뒤. 그렇게나. 근데 2022년 정도에 가보죠. 코로나 때문에. 네. 내년까지도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뭐 지금 미국에서 백신이 이제 빠르면 첫 번째 뭐 인상실험 들어갔고 그쵸. 2월에 나오든 어느 정도 그 다음엔 여파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용화 되려면 좀 시간이 그렇죠. 걸리기 그리고 때문에. 그 모든 전 세계 인구가 그 백신을 맞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려면 또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이 야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야구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선수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렇죠. 경기가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미국 야구 제가 뉴스 봤어요. 미국 야구가 지금 뭐 선수들이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고. 이 코로나랑 야구랑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선수들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요? 일단은 이 덕아웃에 선수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 있는데 누구 하나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감독 외에는. 초반에는 좀 다 꼈는데 네네네. 이제 좀 그런 문화들이 좀 있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 시작할 때는 뭐 침을 뱉지 말라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간혹 이제 그렇게 침을 뱉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왜 이해하냐면 제가 하는 수업은 이제 목공 수업이라서 네. 짐을 좀 많이 날라야 돼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낀 채로 힘을 쓴 거죠. 그러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과호흡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걸 알았으면 네. 그 KBO 리그라든지 그런 네. 데에서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서 선수들 대기하는 어떤 시점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줬으면은 네네.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좀 몇몇 선수들은 대기해야 될 선수들은 안에 가서 좀 대기를 한다든가 네네. 그렇게 해서 거리를 좀 유지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점에 대해서 이 경기를 보면서 항상 조마조마하거든요. 이게 과연 올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야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오늘 이렇게 야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방순 씨는 어떠셨는지? 저의 소감은 일단 네. 아직 야구는 잘 모르겠다. 네. 근데 하나 남은 건 확실히 있어요. 뭐죠? 강속구. 저 오늘 볼 거예요. 저 오늘 가서 봅니다. 아, 이렇게 열띤 토론을 했는데 가슴속에 남은 건 홈런한 강속구.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남원우였고요. 저는 예술하는 박소였습니다. 저는 방탄하고 싶은 방순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디오 현관문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후기 남기기와 다운로드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again.